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새해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 설날 같은 경우도 이제 긴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 연휴를 생각해 봤었을 때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복을 받으라고 또 막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니까 겹겹이 그냥 뭐 두 배로 막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쪼록 뭐 워낙에 지금 뭐 정치가 혼란스럽고 합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상에서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이팅을 좀 해야 되는데 감기에 또 걸려버려가지고 약간의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재미난 분석 한 가지를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바라고 계시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진짜 법과 원칙에 맞게끔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사법부가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너무나 인민재판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인민재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원하는 대로, 여론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 입맛대로 이거를 바꾸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 모습을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정국에서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사실상 수사기관, 사법부, 헌재를 통해 가지고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앙일보는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거, 이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분석 한 가지를 내놓았던데요. 이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자님께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고법 판사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식의 분석이 나온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각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4대 4로서 탄핵 인용과 기각이 나뉘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고 그리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문영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죠. 당연히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보였던 문영배가 결국에는 자기 소신대로 간 거죠. 그렇죠? 뭐 좌파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고 와가지고 탄핵을 또 인용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100% 만장일치로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던 게 4대 4로 나뉘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분노했는데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 요거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탄핵을 인용했던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뭐라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2월 3일에 이제 40여까지 해가지고 구인 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구인 체제라고 해도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4명의 탄핵을 기각을 결정했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기각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은 없던 일로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이번에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 뭐라고 분석하고 있냐? 김목형 재판관 요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 3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김목형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또 임명이 됐으니까 요 한 분을 빼놓고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가 예상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탄핵 기각편에 설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3명이 정확하게 기각편에 섰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던 나머지 4명의 이제 탄핵 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인용할 거야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게 뭐 중앙일보가 어마어마한 무슨 뭐 예지력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4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자기가 보여줬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어떤 그 판례대로 이번에 탄핵 같은 경우도 결정을 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기각파에 속해 있던 4명의 재판관인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좀 기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게 정영식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임명했던 분이기도 하고 추천까지도 했었고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당시에도 뭐라고 이제 적시까지 했었냐? 이념적인 편향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부적격 의견까지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벌써부터 이제 그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MBC가 정영식 재판관을 이제 벼르고 있었죠. 거기에 약간 눈치를 보시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의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었던 정영식조차 뭐 이러면서 이제 MBC가 그런 뭐 이제 썸네일까지 달아가지고 막 영상을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사법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고법판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설사 정영실 재판관이 탄핵 기각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재판관 전부가 탄핵 인용 편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심리상 혼자 다른 쪽에 선다라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름이 역사의 기록이 되고 두고두고 인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7대1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7대1은 나오지가 않고 8대0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어땠습니까? 소수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소수 의견이었고 그리고 역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다음에 또 인민재판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7대1이라고 한다면 7대1은 나오지 않고 8대0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냐 그럼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된다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변수가 바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두 사람이 이제 합류가 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한창 재판관이 특히나 이제 좀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인데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한창 재판관이 만약에 탄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8인 체제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6대2가 될 수가 있고 6대2냐 7대1이냐 이거는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법판사도 지적하는 게 뭐냐? 만약에 6대2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5대3으로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 자체가 지금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가 향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판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헌재 내에 탄핵 기각 세력이 얻을 수 있는 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조 재판관이 엄청난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 양반 한 명이 추가가 되면서 탄핵 기각이 0표에서 단숨에 3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3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서 뭐가 바뀌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제 그 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찬성 쪽에 선다면은 달라질 게 없게 되겠지만 탄핵 기각 쪽에 선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탄핵 기각 의견 한 표가 더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정영실 재판관 입장에서는 7대1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6대2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영실 재판관이 자기의 소신대로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다 탄핵 기각표를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대2가 된다면 5대3이 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탄핵 기각 쪽이 확실한 두 표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두 명은 명백하게 기각이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한 명 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도로 분류가 되면서 아직까지 자기 의견이 확고하지 않은 분 이를테면 누구다? 김영두 재판관. 이 재판관 같은 분이 탄핵 기각 쪽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런다면 조 재판관 한 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조한천 재판관도 탄핵 기각 쪽으로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정영실 재판관도 탄핵 기각 쪽으로 가게 된다면 김영두 재판관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 기각 쪽으로 설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김영도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 사이에 약간의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문영배가 딱 말을 끊으면서 어차피 말이 좀 뭐 겹치는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김현우 재판관이 그래도 제가 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문영배가 잘라버렸었거든요. 저는 충분히 김영도 재판관 이 재판관의 입장이 조한창 재판관을 통해 가지고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다른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분들이 어떻게 해달라? 소신껏. 그리고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치적인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소식에 맞게끔 즉 법과 원칙에 맞게끔 해달라 요거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